물론 여러 번 들은 질문인데요. 저는 본래 시를 가지고 평생을 살 생각을 했죠. 고등학교 때부터 시를 쓰고 그러면서, 소설이, 어딘가 불순한 자들의 소행이다. 왜 없는 얘기를 꾸며가지고 그렇게 가짜 짓을 하느냐,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시인이 돼서, 옛날에는 시집도 늦게 냈습니다만은, 10년 지나서 시집 한 권 내고 보니까, 제 갈증이 안 풀려요, 우선. 저 안에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갈증이 그 세계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다. 그런 생각이 제일 컸죠. 그래서 어떤 사회적 변혁과 함께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. 그래서 그렇다면 무엇입니까? 그래서 그토록 기피하고 혐오했던 소설 몇 개는 원고지에 쓰러질 수밖에 없구나. 저는 사실 시에서 갈증이 못 풀려서 전혀 다른 길을 모색하려고 그랬었어요. 그러나 그렇게 못 되고 결국은 원고지로 다시 돌아왔죠. 와서 소설을 썼습니다.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과거에 내가 그렇게 혐오했던 그 소설을 내가 할 것이냐, 해야 될 것이냐. 물론 데뷔 자체는 비굴하게도 옛날 소설을 방식을 좀 따랐습니다. 제도권에 들어오려고. 그래서 데뷔하고 나서 다시 그 생각을 해서 어쨌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다른 소설을 써보자 했던 게 제가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 소설이에요. 즉 이야기 서사라고 그러나요? 그것이 별로 신통치 없고 재미가 없고 내 얘기만 하고 그런 얘기로 대표되는, 처음에는 제 소설을 읽고 제 동료들, 소설 쓰는 동료들, 동인도 했습니다. 그 사람들까지도, 윤영 그 소설 끝났냐? 그 소설 맞느냐?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. 근데 25년 지났나요? 하여튼, 27, 8년. 하여튼, 그렇게 지난 다음엔 그런 의문은 좀 사라졌어요. 과거의 소설과 다른 소설일 뿐이지, 그것도 소설이냐? 끝났냐? 이런 얘기는 지금 없는 게, 저로서는, 어떤 제 나름의 보람이다. 이렇게,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, 누구나 다 문체 생각은 하죠. 문체만 남는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. 근데 저로서도 사실 저는 우리 소설에서 이야기꾼이라는 말이 상당히 극찬에 가깝다는 사실에 문득문득 놀라고 합니다. 소설이 이야기가 없으면 안 되죠, 물론. 그러나 소설은 결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냥 이야기라면은 그건 미학이 거기 동원되기가 어렵죠. 소위 문장의 미학을 통해서 그것이 승화될 때만이 소설이다. 이야기는 시대가 지나면은 굉장히 낡아집니다. 제가 흔히 예를 드는 게 이광수 선생의 사랑이라는 작품에서 남녀가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굉장히 소위 장안의 집가를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사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. 사랑 이야기. 그러나 그 이야기가 전 장안을 그렇게 놀라게 하고 했던 것이 지금이 와서 무슨 그게 대단하겠습니까? 그래서 이야기는 시대에 따라서 흘러가고 마는 겁니다.
그 어떤 일회성에 불과하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문학이 일회성의 문학, 소모성의 문학이 되는 게 싫어요. 그래서 제가 또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사건, 개개의 사건을 다루기가 싫습니다. 그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어떤 전체적인 내 삶을 통괄해가는 어떤 원류, 또 그 원류가 우리 민족까지 너무 거창합니다만 어쨌든 의 원류까지 다 있는 저 우주지평선까지 다 있는 이런 문학을 생각해요. 그래서 또한 이것이 재미없는 문학이다. 요즘 사람들이 읽기에 혹하는 부분이 없다. 그러나 금방 오늘 신세대에 했던 사람이 금방 다른 사람이 신세대가 되고 하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? 그와 마찬가지로 흘러가 버리면은 구식문학이 되는 그런 운명에 있는 문학을 저는 하기 싫어요. 제가 한번 태어났는데 그것도 참 뭐한데 문학조차도 한번 써버리고 버려버리는 아무리 그것이 뭐 인기를 얻는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항합니다. 저도 그 말을 듣기 전까지 잘 몰랐어요. 근데 수동태 그것이 이제 제 삶의 태도일 수도 있다고 여겨져요. 왜냐하면은 제가 어떤 모든 면에서 앞장서 나가기 좀 싫어해요. 뒤에서 뭔가 제 근본은 사실은 어떤 주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의주의자입니다. 저것이 뭘까? 그래서 제 자신이 강한 주장을 하지 않아요. 그리고 또한 진정한 삶을 사는 철학적 사는 사람은 삶을 회의할 수밖에 없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. 물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죠. 또한 그 주장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지죠.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뭔가 근본적으로 삶이 왜 사는 것일까 할 때는 능동태가 될 수가 없지요. 그것은 뒤에서 망설이면서 나는 왜 사는 것일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어떻게 능동태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제 삶의 태도와 상당히 밀접한 것 같다. 저는 내 소설이 또 문학이 그것을 쓰는 동안에 무엇을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쓰는 동안에 자기 삶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냐. 그래서 문학을 하는 것이 아니냐.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도 쓰면서도 늘 이런 것이구나. 삶이란 이런가 보다. 저는 인생 자체가 떠남과 돌아옴이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또 문학이란 어떤 문학이든지 사실은 작은 여행이든지 큰 여행이든지 작은 여행이란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로 간다 할지 또 큰 여행이란 지구를 몇 바퀴 돌든지 똑같은 의미가 있죠. 그것이 문학일 수밖에 없어요. 또한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있다 하더라도 내적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 문학이죠. 소설이 탄생부터가 떠남다는 얘기거든. 초서 같은 사람들에 의하면요. 그래서 이거는 제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. 사실은 어떤 사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소설은 그래서 여행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. 가령 하얀배의 경우가 나왔으니까요.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상한 나라의 중앙아시아의
이 어떤 호수를 찾아간 것이 우리 말을 찾아간 거거든요. 우리 말. 거기서 우리 말을 배우는 어떤 사람, 우리 민족. 그것을 찾아간 것이 제가 어떤 여자와 뭐 그냥 만나러 간 결코 아닙니다. 우리 말, 우리 민족을 만나러 가는 걸 한 여자로 이제 대표되는 거죠. 처음에 이것은 모든 게 하나의 얘기로 귀결됩니다. 제 소설이 달라야 되겠다는 거. 즉 거기에서 나는 나라는 주인공을 내세웠지요. 나. 물론 데뷔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도권에 맞추려고 3인칭으로 썼습니다. 나가 그때는 서툴렀습니다. 다들. 그래서 나라는 게 나오는 게 나를 좀 찾아야 되겠다. 뭐 이런 데카르트적인 어떤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. 우리 삶에서 나를 찾고 우리를 찾아야 되겠다. 나 없는 우리는 참 곤란한 우리다. 이래서 저는 이 소설에서 뭐 개인의 자아의 발견 이렇게까지 어디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아가 없는 소설은 곤란하다. 이렇게 생각해서 나라는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아직도 나는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내 또 그럴 겁니다. 제가 뭐 신화적 상상력이라고 할까, 좀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워지는 얘기인데요. 저는 또한 우리 삶의 뿌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.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.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세계화가 될 수 없다. 자기를 버리고는 세계화라는 건 없는 것이다. 그래서 저는 우리를 찾고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되겠다 해서 옛날 얘기, 뭐 신화라고 해도 좋습니다. 뭐 옛날 우리 삶의 원형들 이런 데서 제 소설의 어떤 요소를 끌어오려고 했지요. 그래서 줄곧 제 소설에서는 그게 등장합니다. 의도적입니다. 실은 소위 그 옛날 얘기 삼국유사도 제가 최근에 쓴 그 평양의 호텔에 가서 묵으면서 삼국유사를 보고 그것을 소설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실은 소설이 소설적 방법으로 전개됩니다마는 그 내용은 삼국유사를 충실하게 또한 사실 삼국유사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라서 저희도 뭐 다들 고등학교 때부터 뭐 삼국유사 하면 줄쭉 꺼서 일연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다 돼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실은 삼국유사를 접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요. 그것은 나름대로 체계가 있었겠지만은 현대인의 체계에 맞질 않습니다. 그래서 이래서 이게 나오고 이래서 이게 나오고 이래서 이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나름대로 엮어야 되겠다. 즉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법에다 하는 속담처럼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꿰서 일목요연하게 읽혀야만 읽히지. 또 여타의 삼국유사에 관한 현대 책들이요, 삼국유사를 안다는 전제하에다 쓰여져 있습니다. 또한 거기에는 삼국이라는 특히 고구려 부분이 북한에 해당돼서 평양에 갔다가 우연히 또한 필연적이라고까지 뭐 한다면 참 다행입니다마는 북한 부분을 아우를 수 있겠구나. 현장을 고구려를 특히 중요한 고구려 부분을 내가 끌어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평양은 아주 중요한